네, 안녕하세요. 아, 소개받은 이양재입니다.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해서 보시는 분들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케이. 네, 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한 20분 정도, 제가 오늘 세션의 이제 주제가 되고 있는 직원 경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이건 제가 잡은 제목이 아니라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리버스 마운틴에서 잡으셨는데, 직원 경험은 이벤트가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직원 경험이라는 게 뭘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직원 경험이라는 얘기를 최근에 이제 많이들 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직원 경험은 뭐 영어로는 employee experience인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전에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나 그 전에 이제 마케팅 쪽에서 이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는 얘기들을 했거든요. 컨셉은 실은 이제 HR 쪽에서 마케팅 쪽 컨셉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CRM이란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가 나오고 나서 인플로이 릴레이션 매니지먼트에서 직원 관계 관리라는 이런 좀 개념도 나왔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직원 경험도 그 맥락하고 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의 저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획득하고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고 쭉 진행되는 그거와 같이 어떻게 보면 직원 경험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전의를 얘기합니다. 여정을. 여기 써 있는 거 잠깐 읽어보면은 직원 경험은 직원이 조직과 함께하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직원 생애 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상호작용, 직원의 역할, 사무실 또는 작업 공간, 관리자 및 회사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focus on human experiences over proces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말 그대로입니다. 예. 직원이 입사해서 퇴사하는 그 전체의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발생되는 모든 것들이 실은 직원 경험이라는 영역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실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어떤 직원 경험을 얘기하거나 어떤 회사에서의 직원 경험을 얘기할 때는 일종의 서사가 있고 스토리가 얘기가 됩니다. 이 회사는 어떻더라. 내가 그 회사에서 근무해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 그 일에서 어떻게 나는 어떤 감정이 있었어. 어떠한 상황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뭐 어떤 상황을 경험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직원 경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저희가 한번 쭉 히스토리컬하게 한번 보면은 제 경험에 기초한 좀 분석이기 때문에 뭐 아주 뭐 이게 뭐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000년대 이전에는 저희가 직원 만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기업 관리 측면에서 보자면. 그래서 뭐 모랄이라고 하는 직원 사기 관리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세리팩션이라는 서베이를 많이 했습니다. 직원이 불만족하는 게 뭐야? 우리 회사의 급여에 대해서 만족해? 불만족해? 이런 식의. 그래서 주 목적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리텐션 시킬 거냐라는 목적에서 이런 조사들을 하고 기업에서는 이제 직원들이 이해하려고 했었고요.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몰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더 중요한 목적이 컨트리뷰션. 직원이 우리 회사의 성과에 어떻게 기여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직원들이 만족, 불만족 그거는 별 의미 없다. 뭐 불만족이 많더라도 회사가 잘 되면 큰 상관이 없다. 만족을 아무리 한다 한들 회사가 안 되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뭐가 어떤 동인이 돼서 우리 회사의 성과에 연결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만족 불만족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성과에 몰입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기업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직원 몰입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측정을 해보자, 관리를 해보자 이렇게 됐고 거기에 이제 많이 중요한 것들이 외부에서 나오는 어떤 보상이나 고용 안정성 이런 것보다는 내적 동기, 우리 모티베이션에서 보자면 내적인 동기나 또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조직 안에서 내가 얼마큼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15년 정도, 2010년대 중반서부터 저 경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원 몰입이라는 것은, 직원 경험이라는 것은 분절된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직원 몰입의 시대가 끝났고 직원 경험의 시대가 왔다 이게 아니라 직원 경험을 얘기하지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직원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건가는 실은 몰입을 통해서 그 직원 경험의 실효성,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연속성상이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각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새롭게 나오는 얘기들이 뭐 액티베이션, 뭐 직원 액티베이션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율성을 갖고 뭔가 의사결정하는 것까지 나가는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거보다는 현재는 좀 메인스트림은 직원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경험을 얘기할 때 직원 몰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해야지만 직원 경험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몰입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갤럽이라고 하는 글로벌 컨설팅 리서치 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Q12라고 하는 프레임이고요. 프레임워크이고 진단 도구입니다. 그래서 갤럽에서는 12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성과에 몰입되어 있는지, 조직에 몰입이 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고 그것을 기업 간에 비교할 수 있는 벤치마크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12개의 질문이라서 굉장히 숫자가 적은 듯 하지만 제가 직접 Q12를 예전에 이제 컨설팅일 때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파워풀하더라고요. 질문의 숫자가 12개밖에 되진 않지만 제가 이전 직장에서 썼던 뭐 70여 개, 80여 개의 질문보다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더 좀 특정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 또 실제로 그 조직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데 좀 정확한 데이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실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뭐 베이직 니즈서부터 해서 최상단의 그로스까지 실은 이 삼각형을 보시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 메슬로우의 이제 욕구 이론이 좀 생각이 나시죠? 실은 이제 이 질문이 그거하고 매칭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상단의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까지 연결돼서 그 성장하고 연결돼 12가지 질문으로 구성해서 조직의 상태를 측정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휴잇이라는 회사에서는 직원에 대한 몰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직원이 몰입됐다 안 됐다를 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3가지 특징이 뭐냐면 몰입된 직원은 Say, Stay, Strive 3가지의 특징을 보이는데 Say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좋아. 우리 회사는 정말 훌륭한 회사야.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요. Stay는 나 이 회사에 계속 있을래. 나는 떠날 생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Strive가 이제 저희가 이제 엑스트라 에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회사 성과를 위해서 나는 더 노력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이는 거. 이 3가지 특질을 보일 때 이 직원은 성과에 몰입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직원이 우리 구성원 중에 몇 퍼센트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그 회사의 성과 몰입도 수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특징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설문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 특히 저 스트라이브는 요즘에 이제 좀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quiet quitting이라고 조용한 퇴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quiet quitting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들으셨을 때 급여 받은 것만큼 난 일을 한다 뭐 이런 좀 약간 수동적인 근데 이제 실은 저 3가지 3번째 특질인 스트라이브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스트라이브는 엑스트라 에포트 하겠다. 내가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더 기울여서라도 뭔가 성취하고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특징입니다.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3가지 특징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 성과 몰입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을 저희는 이제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들을 실제 이제 설문 방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내용만 보자면 설문 방식만 보자면 만족도 조사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인게이지먼트 조사를 하지만 인게이지먼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드라이버 동인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좀 보시면 굉장히 좀 디테일하죠. 그래서 각각의 영역별로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직원들의 정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긍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실제 성과 몰입되어 있는 직원 그룹과 아닌 직원 그룹 간의 비교를 해서
어느 영역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 그 부분에서 개선을 통해 성과 몰입 안 된 직원들을 성과 몰입시키자, 이런 좀 로직을 갖고 있는 방법입니다. 잠깐 이제 제가 몰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제는 직원 경험이니까요. 직원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이제 직원 경험을 얘기할 때 직원의 이제 생애주기라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실은 이제 뭐 어트랙트하고 있지만 이제 채용서부터 아직 우리 직원이 되기 전인 후보자들 또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어떤 채용의 기회가 왔을 때 지원을 하고 실제로 입사를 하고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맨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엑시트하는, 떠나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포인트에서 직원들한테 어떠한 경험 요소를 제공할 것인가가 실은 직원 경험이고, 직원 몰입은 그 안에서 직원들의 어떠한 심리적 상태를 갖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Engage Perform Develop이라고 되어 있는, 실제로 이제 입사하고 나서의 생활이죠. 입사하고 나서 회사에서의 업무를 하면서 성과에 대한 부분, 또 자기의 성장과 관련된 교육, 훈련 등등등 여러 가지의 생활을 하는 저 가운데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직원들이 얼마만큼 몰입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자면 실은 직원 경험 관리 안에 직원 몰입에 대한 관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원 경험 관리는 하나의 큰 프로세스, 저는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여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직원들의 어떠한 요소들로 어떠한 경험들을 제공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보는 것이 직원 경험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결국은 직원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겁니다. 직원 경험 관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잘해. 그럼 이제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만족도 조사와 비슷하게 지내는 거거든요. 회사에 우리 직원들 관리 잘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직원 경험 관리를 통해 우리 직원들의 몰입도를 올리고, 그것이 우리의 회사의 성과와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직원 경험, 결국 얘기를 하다 보면은 왜 직원 경험 관리가 중요합니까? 경영자 관점에서 보자면, 저도 예전에 컨설팅을 할 때 이제 그때는 몰입도 중심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챌린지를 하시죠. 회사가 잘 되고 성과가 나고 그리고 우리 성과급도 잘 주고 복리후생도 좋아지면 직원들 몰입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회사가 먼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몰입도 높이는 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떤 경영자들은.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경험, 직원 몰입도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 경영자가 갖고 있는 시각은 직원 몰입이 이제 결과 지표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레딩 인디케이터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후행 지표. 근데 저희는 몰입도는 전통적인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선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를 예측할 때 결과적으로 몰입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몰입도가 높은 수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조직의 성과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 있는데, 전략, 회사가 갖고 있는 또 경영자가 갖고 있는 전략, 그것을 얼마만큼 잘 실행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조직의 성과를 창출해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략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요. 저는 조직 능력에 좀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직 능력이라는 게 뭘까? 조직 능력은 결국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 업무에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인재들을 확보했는가, 그 확보율, 거기에 그 직원들이 얼마만큼 성과에 몰입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실은 작동을 해야 우리 조직 능력이 발현이 됩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핵심 업무의 인재 확보율이라는 것은 아까 저희가 전체 여정에서 본다면, 조직의 전체 여정에서 본다면 시장 앞단에 우리 채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몰입도와 관련된 거는
우리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저 인게이지 퍼폼 디벨롭이라고 하는 저 회사 입사 후에 경험하게 되는 그 여전 프로세스 안에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조직 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실은 우리의 전체 조직에 있어서의 직원 경험 관리를 얼마만큼 잘 하는가가 실은 저 조직 능력의 최종적인 우리의 상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 아마 이 어떤 관리 포인트가 되면서 최근에 보면은 트렌드를 보자면 이 직원 경험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나 솔루션, 그런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G2라고 하는 플랫폼에 가서 보시면요, 저 키워드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찾으시면은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이미 B2B SaaS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 그 솔루션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컬처 앰프 같은 것, 몇몇 기업들이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솔루션들은 아직 국내 소개는 안 돼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좀 새롭게 이제 이머징해서 떠오르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컨셉으로 직원이나 조직 관리를 하는 플랫폼 서비스들은 이제 막 태동해서 이제 성장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HR 테크와 관련된 그룹, 뭐 소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조시 버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 행사에서 나오셨는데 키노트 스피커로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지금 HR 테크의 향후 미래지향적인 어떤 아키텍처, 뭐 시스템 랜드스케이프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밑단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HR의 펑션이나 프로세스가 있고요. 특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애널리틱스가 중간에 있고, 그 위에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저 레이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우리가 위에 밑단에 보시면은 여러 유저들인데, 뭐 페르소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각각이 붙어서 실은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티피컬한 현재의 HR 테크와 관련된 어떤 아키텍처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컨셉추얼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밌는 거는 지금 전부 AI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AI.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 것은 어쨌든 이 AI가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서 활용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 AI를 빼고는 이제 앞으로는 얘기하기 힘든, 오늘은 뭐 시간상 저희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저 직원 경험 관리와 관련돼서도 AI들이 활용되고 있는 솔루션들이, 서비스들이 지금 글로벌 영역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더 축약해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세대는 좀 직원 몰입도 조사라고 하는 서베이 중심의 기능, 서비스로 많이 이제 소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소개되었던 그 G2에서 보였던 여러 그런 서비스 회사들도 대부분 가서 보면은 뭐 펄스 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저 인게이지먼트 서베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나 펑션들로 되어 있는 플랫폼이나 서비스들이 주입니다, 현재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냐면은 이제 리더들이 내 부하 직원들 또는 우리 구성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툴로 더 여러 가지 좀 기능들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얹어져서 좀 더 애널리틱스,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보강이 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와 관련된 플랫폼들을 보면은 저기 탈렌트 마켓플레이스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기네들의 경력, 조직 내에서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것까지 지원합니다. 아까 이제 보시면은 전체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 경험 관리가 그 여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실은 나의 성장, 이 조직에 와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조직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디벨롭이 될 수 있느냐, 얼마만큼 그로스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관리가 가능한 그런 플랫폼으로 점차 진화되고 있고요. 여기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 소위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가면서
예전에는 관리하지 못했던 것들이 관리가 가능하게 된 것은 실은 이제 모든 것이 데이터화가 되었다. 그래서 직원들의 전체 회사 내에서의 그런 여정, 프로세스 뭐 등등등등 안에서 각각의 포인트에서 우리가 캡처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시스템의 어떤 더 고도화된 부분도 있고 각 영역 안에 시스템이 구축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B2B, SaaS 뭐 이런 걸로 하면서 각각의 HR 펑션이나 프로세스들이 시스템적 지원들이 가능해지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트랜잭션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고도화된 그러한 직원 경험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까지도 가능해지는 그런 영역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아마 이제 오늘 또 이 전체 행사를 준비해서 티키타카와 관련된 이제 솔루션을 설명하시겠지만은 그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직원들의 몰입을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직원 경험들을 관리할지에 또 사례들로 설명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장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직원 경험 관리에 그러면 굉장히 잘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기 파타고니아를 얘기합니다. 파타고니아가 무슨 시스템을 쓰나요? 아니면 파타고니아가 무슨 제도를 갖고 있나요? 아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직원 경영 관리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실은 저희가 뭐 여정을 관리하고 몰입도를 관리한다고 했지만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또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원 경영 관리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직원과 조직 간의 신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도 관리하고 데이터로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가장 근본은 직원과 구성원과 조직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어떤 것도 의미는 없습니다. 저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 경험 관리를 더 고도화해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어떤 것을 경험시킬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입도를 높이기 어떠한 제도를 만들까요? 어떤 투자를 더 할까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거는 우리 구성원 직원들은 조직에 대해 신뢰하는가? 우리 경영자들은 구성원들한테 충분히 신뢰를 받을 만한가? 이 질문부터 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실은 우리의 직원 경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비즈니스와 경영자의 철학과 그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핵심 가치와 조직 문화 등등등등 측면에서 모든 것이 얼라인되어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파격적이죠. 실은 뭐 창업자가 자기 모든 지분을 실은 내놨지 않습니까? 4조가 넘는 밸류를 어쩌면 그 본인이 창업했을 때 가졌던 그 이상 지구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킬 건가에 대한 그 고민 그리고 여기 구성원들은 그 철학에 그 회사의 비전에 충분히 동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온라인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좀 저는 직원 경험 관리 측면에서 좀 베스트 사례가 아닌가 좀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큰 대기업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스타트업에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관점에서 한번 이런 고민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충분히 직원들과 신뢰관계를 충분히 쌓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한번 질문을 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몰입이라든가 직원 경험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제가 앞부분 발표를 마치고 뒤에 이어서 네, 뭐 질문은 나중에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받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